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 시간에 드디어 프랑스 혁명이 끝이 났던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바로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야심가였던 이 인물이 반프랑스 동맹 세력에게 제압당하게 되면서 몰락을 하였고,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이 종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폴레옹 지배식이, 나폴레옹 나름 유럽 대륙 대부분을 지배했던, 그래서 황제 자리에까지 올랐던 인물인데요. 자, 황제 자리에 올랐다? 뭔가 프랑스 혁명과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혁명 정신이 담겨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 유럽적으로 프랑스 혁명 정신이 전파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이 프랑스 혁명 정신이 결국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유럽에 새롭게 19세기 무렵 유행을 하는 사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은 끝이 났으나 자유주의, 민족주의란 이름으로 프랑스 혁명 정신만큼은 전 유럽에 살아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문제는 이 프랑스 혁명이 끝난 후 유럽을 장악한 세력이 바로 반프랑스 동맹이라고 불리는 기존의 국왕 중심의 정치를 하던, 즉 이걸 우리가 줄여서 왕정이라고 많이 부르죠. 왕정 국가를 지향하는, 즉 프랑스식으로 말하면 구제도를 좋아하는 이러한 존재들이 유럽 대륙을 새롭게 장악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왕정 국가를 지향하는 인물들은 당시 유럽의 자유주의나 민족주의가 유행하는 것,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려고 한다든가 작은 나라들이 독립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가뜩이나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지배하게 되면서 국경선이나 여러 가지로 좀 혼란한 것들이 많아져요. 이러한 뒷수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유럽의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빈 제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빈 제재. 왜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이름이 빈 제재냐? 바로 이 시스템을 당시 오스트리아가 부활하면서 이 오스트리아 수도 빈, 다른 말로는 비엔나라고도 하죠. 여기에 모여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만들어진 시스템이라서 이 시스템을 빈 체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당시 오스트리아 재상이었던 메테르니히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자, 오스트리아 이전에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면서 이 신성로마 제국을 활약하던, 관리하던 그러한 집안이었으나 나폴레옹 때문에 이 신성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일부 지역인 오스트리아로 부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나폴레옹 하면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유럽 국가들아 모여라 해가지고 이 나폴레옹이 그동안 만들었던 시스템들을 싹 다 정리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원한이 많을만 하죠. 이 메테르니 같은 사람. 그래서 자기들 수도 빈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오늘날 모습 싫어. 과거로 돌아갈 거야 라는 선언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맞게 새로운 규칙들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규칙들을 통틀어서 빈 제재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이 빈 제재 막상 만들고 보니까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이 내용이 교과서 122쪽에 소개가 돼 있긴 한데 우리 교과서 설명이 좀 빈약해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학습지를 가지고 바로 정리를 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 특징들 학습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빈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지배의 영향으로 당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정신이 확산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유럽의 왕정 국가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러한 구제도, 구체제를 사랑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게다가 이들의 위기의식을 더 자극했던 게 그동안 자기들 지배 밑에 있었던 약소국들, 작은 나라들이 이 자유주의, 민족주의 정신의 영향으로 독립을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나폴레옹 몰락 이후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당시 오스트리아 재상이었던 이 아저씨 기억해야 돼요. 메테르니히를 중심으로 여기 빈칸이 빠졌네.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라고 쓰셔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우린 짧은 게 좋죠. 그래서 빈에서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려고 했는데 이걸 우리는 빈 체제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이 빈 체제 하에서 각국의 국가들이 뭔가 문제를 정할 때 메테르니히가 보통 중심이 돼서 뭉치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비밀회의 형태로 많이 회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같은 밑에 있는 시민들은 우리들의 회의 내용을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지들끼리 쏙닥쏙닥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비밀회의 속에서 당시 유행하고 있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러한 것들을 탄압하자, 짓밟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탄압하고 짓밟으려면 외부의 갈등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내가 내부에 뭔가 여러 세력들을 짓밟아야 되잖아. 그럼 외부의 갈등이 없어야겠죠. 즉 유럽은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세력 차이가 적은 게 좋아요. 즉 세력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균등하게 가는 게 좋다라는 거지. 즉 유럽 대륙이 크게 있으면 옛날에는 프랑스 이만큼, 신성로마 제국 이만큼, 그 다음에 기타 에스파냐 요만큼, 이제 나머지 국가들 이렇게 가져가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크기가 비슷비슷해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침 나폴레옹 때문에 국경선의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경선을 좀 재조정을 하면서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새롭게 이전에는 왕이 없었던 나라들조차도 왕정 국가로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작은 나라들로. 이 왕정 국가로 부활한 국가에 왕들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근데 이 왕은 누가 과연 돼야 하느냐? 이전부터 왕하고 있던 애가 돼야겠다라는 거지. 그게 정통성이 있는 거거든. 그 핏줄이나 여러 가지로 옛날부터 다스려 왔으니까 얘가 다스리는 게 당연하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정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전에 쫓겨났던 왕들을 모셔옵니다. 일부는 쫓겨났던 왕들 죽은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아들이나 동생 같은 사람들을 연락을 수소문을 해서 데리고 와서 왕으로 만드는 거죠. 그 가장 유명한 세력이 프랑스인데요. 자, 우리 프랑스 대혁명 시기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6세 어떻게 됐었죠? 루이 16세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갔었죠. 마리 앙뚜아네트랑 같이. 그래서 루이 16세가 없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그 아들이 계승을 하겠지만 자, 아들 루이 17세 정식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이름이 붙긴 붙었었거든요. 10살인가? 아무튼 되게 어린 나이에 혁명 도중에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 루이 16세의 동생이었던 루이 18세가 즉위합니다. 이름 욕먹기 딱 좋게 생겼죠. 18세. 우리가 죽인 왕의 동생이 돌아왔어. 18 할만하죠. 자, 루이 18세가 즉위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프랑스는 다시 왕정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옛날 게 다시 등장하고 유행하는 것, 우리 이걸 패션계에서 흔히 복고풍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왕이 다스리는 시스템으로 복고, 돌아갔다라는 거야. 같은 말로 복고주의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빈체제의 특징이에요. 비밀회의로 진행하고요. 세력 균형을 강조하고요. 정통성을 바탕으로 한 복고주의, 왕정 복고 형태로 나라를 바꾸려고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세력 균형을 내세운 유럽의 평화를 강조하는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더 이상의 혁명, 변화,
진보를 거부하는 그러한 성격의 시스템이다라고 빈체제는 많이 평가가 되고요. 이 빈체제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메테르니히를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뭉칩니다. 이걸 사국동맹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사국동맹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왕정복고를 이뤄낸 프랑스가 가담을 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름이 오국동맹으로 바뀌거든요. 둘 중에 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조직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국동맹이 됐건 오국동맹이 됐건 어쨌든 빈체제를 지키는 연합세력이 등장을 했고요. 요 연합세력은 빈체제, 평화를 수호하는 조직이다 라고 표면적으로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메테르니히를 중심으로 자유주의 운동이나 민족주의 운동 같은 걸 탄압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빈체제가 등장한 결과 당시 유럽 전역에 활성화되고 있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철저하게 탄압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자유주의, 민족주의, 한 번 맛본 달콤한 자유를 인류는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에 맞춰서 이러한 운동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자유주의, 민족주의 중에서도 일단 자유를 얻어야 우리가 먼지거리는 하겠다 싶은 거야. 자유주의가 먼저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